안녕하세요. 철학 토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요즘엔 감사 얘기를 쓰는 게 유행인데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감사는 일기장에 쓰며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찰나이고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해보세요. 말로만 감사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사람들은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용돈 한 번 드리면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처럼 가끔은 물질적인 선물도 꽤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전달하기 좋은 선물도 선택해서 댓글로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영상을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행복은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 인생은 더 쉽고 즐거워진다. 감사의 마음은 또 다른 감사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불만은 또 다른 불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감사함은 왜 위대할까? 나눠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해지고 싶고 무기력과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래된 친구, 부모님, 형제 자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감사는 아무리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 무한한 힘과 같다. 불교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나눠주고 감사하면서 자애를 베푸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불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수필가였던 마르셀 프루스트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꽃피게 하는 매력적인 정원사이다 라고 말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 또한 감사는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부모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오늘 당장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라.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다. 감사함이 건강함을 만드는 것이다. 감사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감사의 표현은 삶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된다. 심지어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행위는 혈압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잠도 더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준다. 우울과 불안에 대한 평생의 위험까지 줄인다. 감사가 어느 정도까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한 실험에 따르면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23%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면 나이 들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의 속도도 늦출 수 있다. 실제로 감사함을 표현한 만성 통증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10%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상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 건강과 행복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면 감사함을 실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려 한다. 첫째,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받은 것을 돌아보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 된다. 그리고 감사함을 진정으로 느끼며 잠들어라. 세상엔 그 무엇도 당연한 게 없다.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 한 번, 숨을 쉬고 빛을 볼 수 있게 해준 세상에
감사 인사 한 번. 가던 길을 멈추고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에 감사 인사 한 번.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치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함을 실천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둘째, 질투나 분노, 과도한 자만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조심해라. 삶의 감사함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과거에 일어났던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삶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면 된다. 삶을 크게 변화시킨 모든 결정과 사건을 말하며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자. 인생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띠게 되며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는 분명한 에너지가 존재한다. 살면서 힘든 일이 닥치면 불평불만을 하기 쉽다. 인생에는 당연히 안 되는 일도 있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감사함을 가지기 시작하면 인생은 때로는 정말 많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과 노력하지 않아도 잘 풀리는 일도 있다는 것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된다. 불평불만만 하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관점을 바꾸어 차분히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라. 더 배울 수 있는 것, 더 경험할 수 있는 것,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매 순간 감사하기를 실천하면 놀랄 만큼 큰 변화가 찾아온다. 방법 중 하나는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최소 한 가지 이상 감사한 일을 편지에 쓰기만 하면 된다. 큰 일을 쓸 필요도 없다. 일상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좋다. 중요한 건 이미 벌어진 사건과 주변 사람들을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감사함을 연습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존 F. 케네디는 감사함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지 아는가? 그 말대로 사는 것이다. 감사는 그만큼 중요하고 특히나 감사를 표현하는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 존 F. 케네디의 말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 말로 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둘째, 감사의 뜻을 선물로 표현해보라. 상대방에게 깜짝 선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감사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 삶에서 느끼는 작은 일상 속의 감사를 놓치기는 쉽다. 하지만 감사를 나눈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삶을 이토록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에는 감사만한 것이 없는데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에도 감사하는 법.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게 된다. 저마다 고통의 정도나 종류는 다르겠지만 시련은 모두에게 찾아온다. 심리학에서는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세상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끝도 없는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놀라운 건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 한 명이다.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비참한 경험을 담고 있다. 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까? 더 이상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을 때 좌절한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역경을 이겨낼 방법을 터득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다. 바로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와 생각을 바꿔라. 인생이 끝도 없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현실에서 진짜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 삶이 괴로운 전장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삶을 돌아보면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감사로 스스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상황을 바꾸기 어려울 때 눈높이를 바꿔보라.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은 더 행복해지게 마련이다. 삶은 전쟁일까, 선물일까? 삶을 이야기할 때 행복이라는 주제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 찾아올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때 찾아온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전쟁이라고 말한다. 인생이란 상처를 입는 것, 고된 것, 치열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정말 그럴까? 한편 또 다른 사람들은 삶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인생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매사에 감동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감사함이 있다. 인생에 대해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진다. 여기서 재미있게 봐야 할 사실은 스스로가 감사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감사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감사함을 드러낼 때 삶에는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온다. 몇몇은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뻔하다고도 이야기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아라.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바뀔 수밖에 없다. 세상을 긍정적인 태도로 보면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할 필요도 없고 괴로움도 줄어든다. 영국 속담에는 감사와 관련된 격언이 있다.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라는 말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미래에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명언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쁜 일상에 빠져 생각도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가진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가족, 친구, 건강한 몸, 좋은 환경처럼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일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늘어난다. 더불어 친절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서로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다.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자. 덜 행복한 하루를 보내더라도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물론,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건강과 행복까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이다. 마주치는 어려움도 더 쉽게 극복하게 된다. 감사의 뜻을 그저 말로 전하지 않고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감사함을 전달했다고 생각해도 이 뜻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상대방이 느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에는 감사의 마음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안녕하세요. 철학 토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요즘엔 감사 얘기를 쓰는 게 유행인데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감사는 일기장에 쓰며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찰나이고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해 보세요. 말로만 감사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사람들은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용돈 한 번 드리면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처럼 가끔은 물질적인 선물도 꽤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전달하기 좋은 선물도 선택해서 댓글로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영상을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행복은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 인생은 더 쉽고 즐거워진다. 감사의 마음은 또 다른 감사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불만은 또 다른 불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감사함은 왜 위대할까? 나눠도 나눠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해지고 싶고 무기력과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래된 친구, 부모님, 형제 자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감사는 아무리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 무한한 힘과 같다. 불교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나눠주고 감사하면서 자애를 베푸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불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수필가였던 마르셀 프루스트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꽃피게 하는 매력적인 정원사이다. 라고 말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 또한 감사는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부모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오늘 당장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라.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다. 감사함이 건강함을 만드는 것이다. 감사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은 삶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된다. 심지어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행위는 혈압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잠도 더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준다. 우울과 불안에 대한 평생의 위험까지 줄인다. 감사가 어느 정도까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한 실험에 따르면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23%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면 나이 들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의 속도도 늦출 수 있다. 실제로
감사함을 표현한 만성 통증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10%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상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 건강과 행복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면 감사함을 실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려 한다. 첫째,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받은 것을 돌아보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 된다. 그리고 감사함을 진정으로 느끼며 잠들어라. 세상엔 그 무엇도 당연한 게 없다.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 한 번, 숨을 쉬고 빛을 볼 수 있게 해준 세상에 감사 인사 한 번, 가던 길을 멈추고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에 감사 인사 한 번,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치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함을 실천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둘째, 질투나 분노, 과도한 자만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조심해라. 삶의 감사함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과거에 일어났던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삶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면 된다. 삶을 크게 변화시킨 모든 결정과 사건을 말하며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자. 인생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띠게 되며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는 분명한 에너지가 존재한다. 살면서 힘든 일이 닥치면 불평불만을 하기 쉽다. 인생에는 당연히 안 되는 일도 있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감사함을 가지기 시작하면 인생은 때로는 정말 많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과 노력하지 않아도 잘 풀리는 일도 있다는 것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된다. 불평불만만 하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관점을 바꾸어 차분히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라. 더 배울 수 있는 것, 더 경험할 수 있는 것,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매 순간 감사하기를 실천하면 놀랄 만큼 큰 변화가 찾아온다. 방법 중 하나는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최소 한 가지 이상 감사한 일을 편지에 쓰기만 하면 된다. 큰 일을 쓸 필요도 없다. 일상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좋다. 중요한 건 이미 벌어진 사건과 주변 사람들을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감사함을 연습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긴 존 F. 케네디는 감사함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지 아는가? 그 말대로 사는 것이다. 감사는 그만큼 중요하고 특히나 감사를 표현하는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 존 F. 케네디의 말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 말로 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둘째, 감사의 뜻을 선물로 표현해보라. 상대방에게 깜짝 선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감사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 삶에서 느끼는 작은 일상 속의 감사를 놓치기는 쉽다.
하지만 감사를 나눈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삶을 이토록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에는 감사만한 것이 없는데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에도 감사하는 법.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게 된다. 저마다 고통의 정도나 종류는 다르겠지만 시련은 모두에게 찾아온다. 심리학에서는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세상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끝도 없는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놀라운 건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 한 명이다.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비참한 경험을 담고 있다. 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까? 더 이상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을 때 좌절한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역경을 이겨낼 방법을 터득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다. 바로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와 생각을 바꿔라. 인생이 끝도 없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현실에서 진짜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 삶이 괴로운 전장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삶을 돌아보면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감사로 스스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상황을 바꾸기 어려울 때 눈높이를 바꿔보라.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은 더 행복해지게 마련이다. 삶은 전쟁일까, 선물일까? 삶을 이야기할 때 행복이라는 주제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 찾아올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때 찾아온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전쟁이라고 말한다. 인생이란 상처를 입는 것, 고된 것, 치열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정말 그럴까? 한편 또 다른 사람들은 삶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인생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매사에 감동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감사함이 있다. 인생에 대해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진다. 여기서 재미있게 봐야 할 사실은 스스로가 감사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감사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감사함을 드러낼 때 삶에는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온다. 몇몇은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뻔하다고도 이야기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아라.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바뀔 수밖에 없다. 세상을 긍정적인 태도로 보면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할 필요도 없고 괴로움도 줄어든다. 영국 속담에는 감사와 관련된 격언이 있다.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라는 말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미래에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명언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쁜 일상에 빠져 생각도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가진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가족, 친구, 건강한 몸, 좋은 환경처럼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일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늘어난다. 더불어 친절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서로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다.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자. 덜 행복한 하루를 보내더라도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물론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건강과 행복까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이다. 마주치는 어려움도 더 쉽게 극복하게 된다. 감사의 뜻을 그저 말로 전하지 않고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감사함을 전달했다고 생각해도 이 뜻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상대방이 느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에는 감사의 마음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